비상장 기업으로서 소총류를 생산하는 다산기공 2021년도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5%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10% 감소를 한 실적입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자 뉴스로서 조선비즈 김문관 기자의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윤 직속 국민통합이 1호 과제는 대중소기업 상생, 부천 중기 현장 가보니 뭐 이런 제목으로 조선비즈에서 뉴스 보도를 냈는데 요약한 소제목들을 보면 7월 출범 후 전날 첫 현장 행보, 비공개 회의소 중기 관계자들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요것이 이제 관심사항이에요. 요즘에 원재료 가격이 인플레가 돼가지고 가격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데 납품하는 업체로서는 중소기업으로서 상당히 그게 애로점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외국인 노동자 공급 개선 이건데 무조건 뭐 사실 아무나 들어올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선별해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인들이나 조선족들은 엄정하게 이민청도 생겼으니까 잘 이 검사를 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활한 가업 승계 등의 건인데 중소기업 업체들이 이 상속세 때문에 말하자면은 상속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아마 뉴스에 많이 나왔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나라 상속세에도 좀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한길 위원장께서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통합위가 현장 오길 잘했다. AS 확실히 할 것. 그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뭐 부천시에 이루정밀이라는 데 가서 이제 뭐 설명을 듣고 있는 모양인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납품 단가 연동제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 구매 가격 책정을 하는데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품 대급 지급 속도를 빨리 해줘야 이런 과제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소론이 약간 길었습니다만은 원가 회계로서 매출이 6.5% 증가했고요. 2021년에 매출 원가가 더 증가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매출 이익이 좀 줄죠. 그리고 판매 관리비를 전략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영업이익은 17.6% 증가를 했고 뭐 비용 절감이라는 원가 세계의 어떤 그런 정신들이겠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0.5% 증가했고 생산성은 똑같이 나옵니다. 매출한 거란 것이 기초재고 더하기 총제조비용 빼기 기말재고인데 이 재고 범위 기준이 회계투명성의 1차 관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산기공이 비상장 기업으로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가 비공개라면 어떻게 트루프 손익을 산출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뭐 같이 스터디 그룹에서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 준 적이 있는데요. S&T 모티브라고 자동차 부품이 또한 총기류, 소총류를 제조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가공 비율을 적용해서 역산으로 모든 것을 풀이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뭐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입니다. 이것은 그게 13.6%더 크게 증가를 했죠. 매출 원가는 좀 약간만 더 증가한 거로 되지만은
그래서 스루풋은 3.1% 감소했고 스루풋율은 3.8%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 포함 그 판매관리비, 그 운영비용은 2.1% 감소를 시켰고요. 그래서 생산성은 1.12로서 0.01 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4억 7,400만 원 적은 수치인데 그 원가 회계 손익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30한 4억 정도 내는 그런 기업에서 5억 원 정도 차이라는 것은 매우 큰 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 영업이익의 그 차이로 희비가 그 갈리는 거죠. 어떤 평가라든가 내부 평가라든가 이럴 때. 그러나 이제 전년도는 오히려 5억 정도 더 스루푸드 이익이 더 높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그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2021년도는 19억 원이 증가했고 전년도는 18억 원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면은 원가회익은 영업이익이 나는데 스루풋은 영업이익이 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원가회계는 보다 그 스루풋 회계가 더 이익이 나는 것으로 그런 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모든 기업들이 이런 방향으로 재고 흐름의 방향으로 향후 감사 보고서든 사업 보고서든 공시를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S&T 모티브의 그 가공 비율을 적용해서 유사한 그 공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산해서 풀이를 해낸 겁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11.2%가 증가를 했고요. 운영비용은 2.1%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재고자산 명세를 적용한 거고요. 그래서 비성분이나 이런 거를 공개를 안 하니까 회사는 매출원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역을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이제 그 타계정에서 대체액이라는 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품 제조원가라는 게 나오죠. 이 대목에서 조금 그 제조원가하고 총 제조비용을 좀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품 제조원가는 기초 제공 더하기 총 제조비용 빼기 기말 제공으로 제조 원가가 나옵니다. 그 제품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에서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해 가지고 기말 제품을 빼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한꺼번에 계산하기 위해서 매출 원가는 기초 WCAI 제품과 제공품을 그냥 다 더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총 제조 비용을 더해 가지고 기말 WCAI를 빼버리면 결과는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비성분 내역이 없으니까 제조 원가를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 나가는 겁니다. 총 제조 비용은 기말 WCAI 더하기 매출 원가 빼기 기초 WCAI 이렇게 하면은 총 제조 비용을 우리는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매출 원가는 공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 제조 원가는 회사가 또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 제조 비용을 검증해 보면은 손익계산서 제품 제조 원가는 666억 원인데 Q에서 계산한 총 제조 비용은 675억 원. 그래서 갭이 한 8억 4,900만 원 나는데 제공품의 증감액을 하면은 이게 총 제조 비용은 675억 원이 맞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는 또 3억 8,400만 원의 그래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타계정에서 대체돼서 들어온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면 또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제조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 재료비를 뽑아 가지고 다시 매출 재료비를 다시 뽑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검증을 하면은 원가 회계와 영업
그 스루포트 회계의 영업이익 차이가 4억 7,400만 원인데 재고자산 증가액이 18억 9,6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똑같이 4억 7,400만 원으로 검증이 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 일치하고요. 그러니까 2단계까지 보면은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하다. 일단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분석 경험상 WCA 회전율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스루폰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즉 역방향 흐르면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회사는 반증을 해야 될 겁니다.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판매가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상장 기업이고 감사 보고서에는 상장 기업처럼 그 원재료 가격 추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 판매 가격 추이를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반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회사가. 그래서 그런 결과치를 낸 걸 가지고 이 2022년도에 그 얼마를 할 수 있을 거냐 그러면은 한 926억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요거를 그냥 납품 단가라고 해서 소청 한 자루에 92,660원에 납품을 하겠소. 이대로 하면은 한 4,624원 남는데 구매를 하는 방위청에서 9만 원에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한 3,363원 정도 남는 거로 이 경우에 재고가 5% 증가한다고 했을 때 매출원가가 산출이 된 거를 적용해서 산출한 겁니다. 자, 이게 원가 회계 방식인데요. 근데 스루포트 회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일단 손익분기점을 산출합니다. 뭐 그대로 말하자면은 영업이익을 한 20% 증가한다고 보고 운영비용 한 10% 증가한다고 그렇게 2021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이 정도 예측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손익분기점으로 산출을 하면은 887억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런데 실제 제한을 할 수 있는 금액은 백데이터를 다 해봐야 재료비 가격을 더 인상을 여기 안 시키는 범위 내에서는 87,849원에 납품을 하는 거로 견적을 낼 수 있을 거다. 그러면은 그렇게 견적을 냈는데 거꾸로 86,000원으로 그러면 원가 회계보다도 낮게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영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부풀리는 거 없이 있는 그대로니까 사실은 한 87,800원 그대로 좀 해줬어야 되는데 2,000원 뿐이 안 남죠. 그 원가 회계는 한 3,600 얼마 남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계약이 됐으면은 딴 데서도 그 소청을 납품을 받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좀 품질도 좋고 좋으니까 더 좀 판매 물량을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재고 회전을 5% 회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6.5% 증분하는 거예요. 그럼 매출은 한 10% 늘어나서 972억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나면은 5,817원인데 이제 100만 원짜리를 다섯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58억 정도 이익을 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희망찬 이 매출 예측 게임을 좀 해봤습니다. 주주 내역을 보면 김병학 씨 개인이 거의 대부분 한 90% 가까이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고요. 중소기업공단이 의외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익 씨라는 분이 좀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다산기공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영자가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재 잘 견디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튼튼하게 잘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